이번에 계속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8월 23일자로 원달러 환율이 1345.5원까지 올랐다. 우리 보통 달러화 하면은 1달러에 그냥 1,000원 이렇게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1345원이 넘도록 올랐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그게 2009년이었죠. 2009년 4월 28일에 그때 그 올랐던 것이 1356.8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이게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일주일이 돼가죠. 계속 오르고 있다. 이 환율이 오른다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뭐 쉽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은 원화, 원과 달러의 환율, 이게 1달러어치 물건 값으로 한국 돈을 얼마나 줘야 하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한국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칭저울 있지 않습니까? 접시저울, 요즘엔 참 보기 드문데 그래도 교과서에는 종종 등장하죠. 한쪽에 1달러를 놓고 요거하고 같은 가치로 한국 돈을 얼마나 놔야 하는가, 이게 수평을 이루도록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돈을 더 놔야 된다, 또 더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무슨 뜻인가? 우리들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도 사고 지난달에도 사고 했던 그 똑같은 수입산 치즈, 미국 치즈, 이거 살 때 우리가 어제 낸 거보다 또 지난달에 낸 거보다 돈을 더 줘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값이 오른 것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그 치즈를 기업이 사오겠죠. 이 기업도 치즈를 돈을 더 줘야만 수입을 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국민은 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율이 올라서 좋은 경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주고 그쪽에서 돈을 받아올 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받아오게 되죠. 뭐 좋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실정인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또 산업에 대한 일체를 우리는 사오는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국민들 보면 수입품을 참 많이 쓰고 있죠. 온갖 수입품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환율이 오르면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그 1억짜리 목걸이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짜리를 8월 23일자로는 1억 3,455만 원을 줘야 하는 겁니다. 3,455만 원이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경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로는 확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한국 정부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보 얼간이든 주태백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윤석열이 뭔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이 한번 큰 소리를 쳤죠. 환율 잡아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세상 편하게 삽니다. 뭐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폭우 대책 세워라, 폭우 잡아라, 피해 안 나게 해라 이렇게 그냥 입으로. 이번에 환율도 환율 잡아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에서 핵폭탄을 쏘면 저 핵폭탄을 잡아라 이렇게 입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죠. 참 우리가 이렇게 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윤석열을 두고 지금 신문사들은 저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우십니다. 이러면서 그래, 이 신문사들이 윤석열에게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 하는 겁니다. 야, 윤석열이 환율 잡으라고 했다. 그러니 환율, 너 꼼짝 마.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국가가 언론사까지, 대통령, 정부, 언론사까지 통째로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 그게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8월 23일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하는 시간이죠. 도어 스태핑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 신문사에서는 윤석열이 외환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 윤석열 말이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외적인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원인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그리고 그럼 미국이 나쁜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미국이 나빠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 달러화 대비 우리 원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딴 나라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죽어도 뭐 안 억울하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이때로부터 30분 후라고 합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당국자가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이죠. 최근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뭐 환차익 이런 걸 노리고 투기를 하면 그냥 잡아 죽치겠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시기가 좋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누구나 알고 있죠. 결국은 그게 큰 손이 됐든 작은 손이 됐든 국민을 협박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환율 불안에 따른 지금 이런 시장이 변동하는 이 변동성을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 결국은 국민을 쥐잡듯이 잡겠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선 다 국민 아닙니까? 그게 그 금융 관계 기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시장 심리가 쏠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답니다. 이렇게 소란스럽게 뭔가 한마디씩 했는데 윤석열 그리고 추경호 그리고 외환 금융당국이 이렇게 모두 나섰는데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깨갱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말로 될 일이 애초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고 미국 저게 나쁘다. 그리고 지금 저 나쁜 미국 때문에 고생하는 건 우리만이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가 다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은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렇죠. 할 일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인물이 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고 미국 탓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게 밝혀졌죠. 그날 그 개장하자마자 바로 전날보다 올라간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1341.8원으로 이렇게 상승된 상태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끝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인 1345.5원으로 마감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의 큰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정부가 하는 것도 속수무책이더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8월 24일에 윤석열이 또 무슨 회의를 했죠. 그게 뭐냐면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라는 것으로 5월 13일 한 3개월쯤 전에 그때 첫 회의를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하고 거창하게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것인데 이번이 그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첫 회의를 했을 때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뭔가를 제대로 안 했나?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인가? 국민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8월 24일 오전에 또 서초구 AT센터에서 거기 뭐 농산물 수급 종합 상황실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두 번째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한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이 민간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밖에서 공무원들이 쓰라고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막 나가서 회의를 하죠. 판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혁명정보에서 할 만한 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이 태도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요번에 그 한 말은 이거죠. 아이고 우리 윤석열 나나 우리 정부나 뭐 우리 잘못이 아니고 원래 세계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말이 자, 오늘 우리가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물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걸 세밀하게 챙기겠다. 그런데 이거
될 만한 게 여기 있습니까? 수출 확대. 그거 정치 잘못해서 큼직한 우리의 그 외화를 벌어오는 아주 큰 기업들이 지금 기업 활동이 많이 저해를 받고 있죠. 앞에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물가 안정시킨다고 뭐 하나로마트인가 가가지고 확 했는데 효과 없죠. 거기서 무슨 뭐를 행사를 해라 또 무슨 그 생필품 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다시 두 번, 세 번 나가 보십시오. 되고 있는지. 대통령의 말이 아예 말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웬 개가 짖나 앞에서 그냥 머리 좀 숙이고 돌았으면 입에서 상소리 나오는 지금 이 지경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도 그래도 윤석열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면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뭐 이제 3개월인데 좀 기다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윤석열이 보수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좌파를 밀어줄 거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3개월 동안 한번 숨 쉬지 말고 살아보고 그런 소리를 하십시오. 3개월이면 나라가 망하는 데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앞으로 그게 어떻게 그 여파가 얼마나 퍼져나갈지 뭐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면서 눈앞에 그냥 쫙쫙 벌어질 테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남다른 어떤 지혜로운 면이 있다든지 무슨 수가 있다든지 그거 없습니다. 본인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얼간이다. 그걸 알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